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재판들과 모든 정치 행위가 저는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1994년에 전면 개정되었던 수도권 정비법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모든 다른 노지들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메가시티를 성공시키는 것이 수도권 정비법을 해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신문 유경종 기자입니다. 저희 고양신문이 지역의 기업 경제인들과 함께 주최하는 고양경제포럼이 12일 오전에 소노캄 고양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날은 고양 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회 의원이 메인 게스트로 초청이 돼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역의 시도의원들도 여러 명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고양신문이 고양 시민들과 함께 여는 포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인과 정치권이 함께 만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고양경제포럼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에 열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관심이 높은 이슈를 함께 토론하는 그런 공론의 장인 고양포럼이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하나는 오전에 열리고 하나는 저녁 때 열리고요. 자, 이번 달 고양포럼도 다음 주 월요일 17일 저녁에 열리는데요. 정범구 전 주 독일 대사와 정욱식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님을 초청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제 정세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주엽동 사과나무 치과병원 별관 강의실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어제 오전 고양경제포럼 이야기로 돌아와서 고양의 경제인들과 만난 김성애 의원은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고양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 특유의 명쾌한 화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영상은 두 개로 나누어서 올려드릴 텐데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한 김성애 의원의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요. 또 이어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은 저희가 별도의 영상으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한 사람이 고양시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고양시의 특히 시정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도정에 있어서는 두 분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 함께 준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팀을 이루어서 합니다.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들 또 광역의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림이 어떻게 될지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함께 자리를 만들었고요. 일단 요즘 돌아가는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두 가지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기독교이긴 한데요. 불경에서 하나 차용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당나라 시대 스님, 해안 스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봉불살부라고 봉조사조하고 봉부모 살부모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뭐 여기서 살이라는 것은 실제로 죽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라는 것이죠. 그 권위를 넘어서야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었다라고 보는데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스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헌문란, 즉 헌법 체계를 문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없애버려도 그만이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뭐 그런 체계와 상관없이 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깨달음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일부 국민들에 따라서는 이걸 깨달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존중을 깨버리고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정말 큰 국가적 비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 보고 니네 국가체계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냐면서 징역을 5년, 10년씩 살렸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법원이 결정하면 조용히 감옥에 가서 앉아서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나라에 살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있어야 되는 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공권력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면,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재판들과 모든 정치행위가 저는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판단을 포함해서 대법원의 결정까지 그 결정이 무엇이 되었든 그 룰에 따른다, 심판의 판정에 승복한다라는 기본 룰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국민의힘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주어진 룰 안에서 싸우고 룰의 결과에 승복해야 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벤치 클리어링도 할 수 있고 서로 주먹 다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심판이 경기 재개를 요청했는데 5분 동안 더가웃에 나오지 않으면 몰수 게임이 됩니다. 심판의 판정에 따르지 않는 팀은 경기할 자격을 잃는 겁니다. 그 엄중함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음 주쯤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 판단이 무엇이든 그 판단대로 따르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제가 수습해가는 것, 이것이 정치인의 몫이기도 하지만 이 고양시를 이끄시는 여러 리더십들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얘기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얘기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994년에 전면 개정되었던 수도권 정비법을 뜯어 고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모든 다른 논의들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는 이런 걸 유치하겠다, 저런 걸 유치하겠다, 뭐 바이오를 활성화시키겠다, 항공산업을 하자, 마이스를 발전시키자, 공연장을 만들자, 좋고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실제로 국회에 가서 부딪히게 되는 것은 제가 일본 공약을 했던 게 특례시 특별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겠다고 했고 실제로 가자마자 1호 법안으로 그 법안을 내놓고 그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소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안을 단 한 장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부산 허브도시 특별법을 하지 않으면 특례시 특별법 못 해준다. 충청도 같은 데들은 충주나 이 청주 같은 곳에 주도권을 뺏기게 될까봐 그런 법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해서 서로 멱살 잡다 끝납니다. 저도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법안이 논의 단계로 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모든 것의 전제는 뭐냐 하면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태어나는 애들 중에 절반 넘게가 다 서울 아니면 경기가 고향인 겁니다. 영남 패권 이런 말들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된 거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출생입니다. 최초의 수도권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충청도나 경상도, 전라도에서 고향에다 뭘 만들겠다, 수도권 정비법까지 해체해갖고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거 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대기업들 고향을 어떻게 유치해올 것인가,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지만 사실상 제로섬 게임에서 뺏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거든요. 인구 소멸의 문제를 먼저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는 수도권 정비법을 건드릴 수 없고 수도권 정비법을 건드릴 수 없으면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초장부터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인 제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빨리 발전하는 게 중요한데 고양시가 빨리 발전하자고 지난 30년 동안 했던 것이 안 됐던 근본적인 이유를 고쳐놓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출발은 앞으로 저희가 더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메가시티를 성공시키는 것이 수도권 정비법을 해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여서 거기에 있는 시도연들이 함께 모여서 큰 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꾀하려고 했던 메가시티를 서로 인준해서 통과시켰다가 작년 연초에 새롭게 바뀐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약을 해지시킴으로써 이제 메가시티가 깨졌습니다. 근데 당시엔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다시 메가시티를 추진한다고 하니 뭐 손바닥 뒤집듯 하는 마음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외에도 서울처럼 경기도처럼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그림이 먼저 그려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을 싹 다 몰아주는 겁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망,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GTX 같은 것을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게 만들고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우리 같으면 교외선인 거죠. 이렇게 해서 지역 간의 이동의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UAM도 마찬가지인 거죠. 도로를 건설할 비용이 필요 없이 하늘에 컴퓨터로 선만 그으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교통을 만드는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2010년대에 강원도 고성의 땅을 삽니다. 30년이 지나면 점점 더 대기질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강원도 고성이 대한민국에서 공기가 가장 깨끗하거든요.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드론 버스로 서울로 30분
30분에서 1시간 안에 출근을 하는 거죠. 도로를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버스가 하늘길로 날아다니면 되니까 그런 비용을 감당하고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땅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으니까 아파트를 아직 짓진 않았죠. 30년 뒤에 벌어질 일을 산업계는 이미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발전시켜서 이 모델이 성공하는 과정을 밟는 가운데 각자 지역이 각자 지역에서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지역의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고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거쳐가는 것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이미 주셨던 질의응답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말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